네, 지금부터 심야 교습 시간 연장하여서 사교육 지원 강화하자는 서울시의회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박성준, 백승아, 정우로, 진선미 의원님께서 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님께서 공동 주최해 주시고, 또 교육의 봄, 넘어서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서울교육단체 협의회, 좋은교사운동 등 59개 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오늘 공동 주관해 주시고 현장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고,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 학부모와 학생의 자유 발언으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고민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당 법안은 사교육 카르텔법이자 사교육 지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학부모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교육은 갈수록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30조 원에 육박한 상태에서 이 시간을 10시였던 것을 12시까지 더 늘릴 경우에는 어디에만큼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또 학생들은 자살률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입시 경쟁을 줄여줘야 되는 게 정치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입시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 국회에 있는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교육 시장과의 카르텔이 국민의힘 시의원들뿐 아니라 저희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같은 생각인지 되묻고 싶고요. 더 이상은 이 사교육 카르텔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을 밀어넣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막아 나설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의원님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각자 짧게 말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순천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위원장 할 때도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학원가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또 실제로 학생들 중에 또 학부모님들 중에는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의견 수렴을 했지만 이걸 결과적으로 채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과도한 입시 경쟁을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서 아이들도 행복하고,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꼭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주는 게 특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시에까지 공부가 끝나도 집에 와서 씻고 잠자고 하려면 11시, 12시가 됩니다. 근데 12시까지 만약에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오면 1시, 2시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히 12시까지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회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당장 폐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로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에게 잠잘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주장은 그럴듯한 포장일 뿐입니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거꾸로 돌리는 후진적 퇴행적 발상이고요. 형평성이 아니라 사교육 과열 경쟁의 합법화입니다. 지금 서울은 이미 전국에서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0.1%로 전국 평균보다 6.7%가 높습니다. 사교육비는 102만 9천 원,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밤 10시로 제한된 학원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정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사안이고요. 이런 심야 학원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도 거리가 멉니다. 더구나 심야 학습 시간 제한은 이미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즉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잠 못 자고 놀지 못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의회는 시대를 거스르는 심야 학원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이런 주장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수면권과 행복권을 지키는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등의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해당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입니다. 어린 청소년의 입시 경쟁으로 인해 심야까지 학원과 스터디 카페를 전전긍긍하고 과다한 사교육비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서울시 의원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합니까?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과도한 사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어린이 청소년 학습 노동시간 늘리자는 시대착오적인 조례안을 국민의힘 정지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준, 김원택, 김태수, 김혜연, 신복자, 신미경,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연, 임춘대, 최수지, 최민규, 황철규 시의원이 찬성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이 반대하는 조례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학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국 보습교육협의회와 결탁해 신속히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회는 10월 28일에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해당 입법 예고 창에 달린 371개의 의견을 살펴보면 고등학생들 잠 좀 자면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학원 시간 연장 절대 반대입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자살률 7.9명 역대 최고. 더 경쟁시키며 어른들은 행복합니까? 잠을 자야 꿈도 꾸지요. 시의원님들 먼저 그 시간까지 근무해보세요 등 해당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일색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언론 보도처럼 이해관계자인 학원과의 결탁 때문에 조례안을 발표한 것이라면 해당 시의원들은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교육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례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도 참담합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 고통으로 대학생의 81%가 고등학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로 생각하고 입시 및 학업 부담으로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유기용 국회의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7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8년 약 3만 명에서 2023년 5만 3천 명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시간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는 학생 수도 2만 8천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생 자살 사망자 수는 2015년 93명에서 2020년 148명,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매년 수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2021년 국제 아동의 삶의 질 조사 결과를 보면 35개국 중 31위였습니다. OECD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 청소년은 주관적 행복 관련 지수가 22개 중 꼴찌였습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을 들여다보면 초1부터 고2 학생 5명 중 1명이 과소수면 상태이며 아침 식사 결식률은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남학생 40.2%, 여학생 44.7%가 됩니다. 게다가
WHO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 활동 부족률은 94.2% 조사 대상인 146개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도 시원찮을 판에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을 연장하자는 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번 조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 것은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경쟁교육 고통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여기에 비수를 꽂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를 교육부나 해결과제로 설정했으며 사교육 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사교육 참여의 규모가 달라지고 이것이 교육교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정책 기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학원 교습 시간 연장한다는 것은 자연스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이번 조례안은 사교육비 증가가 자명해 정부 정책이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민생고를 외면하는 대표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밤 12시까지로 고등학생의 학원 등 교습 시간을 연장하는 이유를 다른 시도와의 교육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와 교육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서울시의 학원 등 교습 시간은 지금의 밤 10시보다 더 단축해야 됩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시도별 차이상 서울시의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시간은 다른 시도 대비 그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9.3시간입니다. 대도시 8.3시간, 광역시 7.6시간, 중소도시 7.5시간, 읍면지역 6.1시간으로 사교육 참여 시간을 모두 서울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일반고의 사교육 참여 시간도 10.1시간으로 대도시 8.6, 광역시 7.6, 중소도시 7.6, 읍면지역 5.7 사교육 참여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울시의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역시 86.1%로 전국 평균 80%보다 6.1%포인트 높고 광역시 평균 78.8%보다 7.3%포인트 높습니다. 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도 80.1%로 전국 평균 73.4%보다 6.7%포인트 높고 광역시 평균이 74.7%보다 5.4%포인트 높습니다. 현재 고등학생 학원 등 교습 시간을 12시로 운영하는 곳의 사교육 참여율은 대전이 72.5%, 울산이 71.1%, 강원 62.4% 등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입니다. 이 지역들과 비교할 때 서울의 경우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 시간을 지금 현재 밤 10시로 하고 있지만 위의 지역보다 최소 사교육이 7.6%포인트, 최대 17.7%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 주장대로 교육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사교육 참여율을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습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또 사회적 형평성으로나 훨씬 더 온당한 조치일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의 학원 등의 심야 교습 시간을 연장한다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시대착오적이며 모순투성이의 안건입니다. 더군다나 대다수의 서울 시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학원의 이익만 대변해서 나온 조례안이라면 이는 서울시의회가 다시는 다루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즉각 자진 폐기하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향후에 서울시의회가 내놓는 제도와 정책이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의 행복과 인간답게 살 권리 옹호를 최우선으로 놓고 펼치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다음은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을 대표해서 발언자로 나오셨는데요. 먼저 홍순희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장님과 장효주 학생의 발언이 순서대로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장 홍순희입니다. 국힘 서울시 의원들이 서울 교육을 망치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성을 추구합니다. 교육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 공공재,
그다음에 교육 주체의 참여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 공동체의 역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원들은, 국힘당 의원들은 교육의 목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있고요. 국힘당 정주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교육청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교육의 목적에 반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은 학원 운영 시간을 12시로 하고 있습니다. 12시에 끝나서 학생들이 쉬지 못합니다. 학원을 끝나면 숙제를 해야 됩니다. 최소 1시간 내지 2시간.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한 준비. 그러면 아이들이 충분히 잘 수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면권과 쉼을 위한 시간들을 국힘당 시의원들이 뺏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은 거기에 필요한 사교육비를 지급해야 되겠죠. 사교육이 지금 너무나 올라가서 힘든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서울시 의원들이 청소년들의 발달과 건강을 지원한다면 지금의 발의된 안은 바로 폐기돼야 됩니다. 또한 무한 경쟁의 늪으로 몰아넣는 입시 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제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배움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교육을 방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에서 발의한 학원 운영 관련된 조례는 지금 당장 처리돼야 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여자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장유주입니다. 죽은 노동자의 편에 서서 산 노동자를 살린다는 표현을 빌려 저는 오늘 죽은 청소년의 편에 서서 산 청소년을 지키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이미 너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은 OECD 최하위 수준의 행복도를 보이며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 속에서 밤늦게까지 학원과 스터디 카페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는 이 현실을 완화하기는커녕 학생들의 남은 반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숙제, 내신, 수능이 끝난 다음에도 경쟁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지만 실제 학교와 사교육 현장에서 안 가도 된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면 따라가야 하고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뒤처진다는 공포가 만연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다른 지역도 자정까지 한다는 이유로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똑같아지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타 시도에 인권대행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 기준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밤 10시 이후에도 학원에 있어야 하는 사회가 정상입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미 과하고 위험한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더 늦게까지 공부해도 된다는 서울시에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청소년을 위한 결정입니까? 학부모를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사교육 업체를 위한 결정입니까?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시의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가 시민의 삶을 외면한 것입니다. 밤 10시 이후 교습을 제한한 제도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의 건강과 안정,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회는 그 안전장치를 무너뜨리고 청소년을 더 과한 경쟁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퇴행입니다. 시대의 상식에 역행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심야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교육 정책은 사교육 시장의 이해가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잠을 자고 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경쟁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존엄한 시민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저는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